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제가 IELTS에 관한 영상으로 오랜만에 찾아왔습니다. IELTS에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이 바로 라이팅이었고 많은 분들도 또 라이팅으로 인해서 IELTS 시험을 저처럼 여러 번을 보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저는 운이 좋게도 마지막 시험에서 라이팅이 7.0점이라는 굉장히 높은 점수를 받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됐으면 해서 저는 라이팅을 어떻게 공부했는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영상의 끝에는 제가 다녔던 학원 추천을 담아드릴 예정이어서 혹시나 관심 있으신 분들은 뒤로 넘어가게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IELTS의 라이팅 시험은 총 타스크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객관적 사실을 전달하는 거여서 표나 그래프 등이 주어지고 거기에 대한 내용을 서술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오피니언 에세이라고 해서 주제가 주어지고 거기에 따른 의견을 넣는 그런 방식인데요. 항상 시험을 볼 때도 거기 주최하는 측에서 말씀을 하겠지만 타스크 2가 타스크 1보다 비중이 크기 때문에 타스크 2를 더 열심히 작성하는 것을 많이 추천을 해드리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이 연습을 하는 걸 추천해드리고 있습니다. 제가 라이팅을 공부할 때 많이 사용했던 사이트는 바로 사이먼 IELTS라는 사이트인데요. 여기에 들어가시면 다양한 라이팅 주제뿐만이 아니라 라이팅 주제에 대한 굉장히 좋은 모범 답안들이 많아서 그게 점수별로 나와 있어요. 9.0의 모범 답안 혹은 8.0의 모범 답안, 이런 식 모범 답안들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글을 읽으면서 글의 구조를 한 번씩 파악하고 어떤 식으로 흐름이 들어가면 좋은지를 좀 파악을 하시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라이팅에서 되게 어려운 단어를 쓰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그런 어휘보다도 중요한 게 바로 글의 흐름인데요. 글의 흐름이 얼마나 논리적으로 이어지는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타스크 1은 사실 객관적인 정보를 전달하는 글이기 때문에 저희의 개인적인 의견이 들어가면 좋지 않아요. 그래서 저는 한 3문단에서 4문단 정도로 항상 에세이를 썼는데, 첫 번째 문단에서는 오버뷰라는 그 문단으로 이번 글이 어떤 것에 관한 내용인지를 관해서 작성을 했고요. 두 번째는 주어진 그래프에 관해서 굉장히 서머리를 해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정크푸드가 얼마나 팔리는지에 대한 그래프가 나와 있다면 오버뷰에서는 이 주어진 그래프는 정크푸드의 판매량에 대해서 말을 하고 있다, 이런 식으로 간단하게 쓰고, 그 다음에 서머리에서는 이게 점점 증가하는 추세인지 감소하는 추세인지 이런 커다란 틀을 먼저 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와 네 번째에서는 좀 더 디테일한 부분에 들어가서 몇 년도에는 증가하였는지 혹은 몇 년도에는 감소하였는지, 혹은 2가지나 3가지 이상의 그래프가 나와 있을 경우에는 서로 몇 년도에는 이렇게 차이가 많이 났고 몇 년도에는 굉장히 비슷비슷했다, 이런 식으로 비교를 해주는 그런 내용을 작성했는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2개 이상의 그래프가 나왔을 때는 서로 비교를 해야 되잖아요. 그럴 때는 증가, 감소 혹은 유지 등의 동사를 써야 되는데, 증가를 한다고 해서 increase만 쓰는 게 아니라 grow 혹은 climb 이런 식으로 다양한 그런 어휘를 사용해주는 것이 좀 더 글이 단조롭지 않고 굉장히 읽기 편하게 느껴지게 하는 것 같아서 이런 다양한 유의어를 알고 있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반대로 감소하는 추세에서는 decrease, decline 혹은 fall, drop 같은 내려가는 느낌의 그런 단어들을 사용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다양한 부사들도 또한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꾸준하게 증가했다 혹은 꾸준하게 감소했다 할 때 steadily나 혹은 갑자기 이렇게 감소하거나 증가했다 할 때 dramatically 같은 다양한 표현들을 알고 있으면 좀 더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모범 답안을 체크를 하면서 이런 표현을 쓰는구나 하고 전치사와 함께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또한 저 같은 경우에는 글의 단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정크푸드의 판매량 이라는 주제였다면 판매된 햄버거의 수라는 것을 주어로 잡아서 햄버거 판매량이 증가했다 혹은 감소했다 라는 것보다도 많은 사람들이 햄버거를 더 많이 선호하는 경향을 보였다 같이 주어를 우리가 생각하는 것 외에 다른 식으로 조금씩 바꿔주면 글이 단조로워 보인다는 생각이 조금씩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주어나
혹은 뭐 동사나 이런 거에 좀 변화를 줘서 글이 조금은 단조롭지 않아 보이게 하는 표현을 쓰도록 하였습니다. 사실 타스크 1보다는 타스크 2가 굉장히 중요했는데요. 왜냐하면 타스크 2는 주어진 주제에 관한 글을 쓰는 본인의 직접적인 생각과 그런 오피니언을 드러내는 거기 때문에 정말 글의 논리성과 주장하는 바에 뒷받침하는 근거가 확실하지 않으면 점수가 깎이는 것 같았어요. 한번 점수가 한 6.0 정도가 나온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오피니언 에세이에 대한 그런 굉장히 많은 고민을 했었는데 좋은 점만 쓰면 사실 좋은 점이 정말 4-5개 이상이 아닌 이상은 조금 쓰기가 벅찰 수가 있어서 저는 항상 좋은 쪽과 나쁜 쪽을 쓰고 그 다음에 나중에 결론으로 그치만 저는 뭐 좋은 쪽에 더 동의합니다 라는 식으로 항상 글의 흐름을 썼었는데요. 부분적으로 동의를 하기 때문에 이쪽도 쓰고 저쪽도 써서 일단 글의 분량 자체는 조금 많을 수 있어요. 마지막에 7.0에 나왔던 그 글은 어떻게 썼냐면 그 주제가 무급 인턴에 관한 내용이었어요. 무급 인턴이 좋은 영향을 끼치는지 혹은 나쁜 영향을 끼치는지 이런 거였는데요. 저는 부분적인 의견에 동의한다고 썼었고 좋은 점과 나쁜 점을 2개 다 썼어요. 첫 번째로 좋은 점은 무급 인턴을 함으로써 일단 졸업하는 사람들이 미리 예정된 그런 직업 체험을 함으로써 더 직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아지고 경험이 될 수 있다. 뭐 이런 걸 쓰고 나쁜 점에는 이제 무급 인턴을 했는데 맞지 않아서 오히려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라고 썼거든요. 그리고 나중에는 그렇지만 무급 인턴을 하는 것이 젊은 사람들에게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했다 이런 식으로 글을 마무리했었는데요. 여기서 제가 키포인트로 썼던 거는 바로 구체적인 예시입니다. 제가 그 전에는 그냥 두루뭉실하게 썼던 반면에 마지막에 썼던 글에서는 직접적인 수치 같은 거를 예로 들었어요. 사실 이 수치가 완전 정확하다고는 할 수 없지만 굉장히 구체적으로 무급 인턴이 이런 직업의 이해도를 높여준다 하면서 예를 들어 약대를 진학하는 경우에는 1년 동안 4,000시간이라는 시간을 통해서 이런 실습을 하게 되는데 이로써 뭐 직업에 대한 이해도도 높아지고 직업 환경을 체험함으로써 좀 더 학생들이 나중에 본인의 진로에 대해서 결정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척도가 된다. 또 나쁜 점에서는 아까 제가 썼던 대로 무급 인턴을 했는데 이제 전공과 맞지 않다는 본인의 선택에 의해서 전공을 포기하는 경우도 있다. 뭐 예를 들어서 한국에서 간호학과를 가는 경우에는 무급으로 300시간 정도를 이제 실습을 나가게 되는데 이때 직접 체험해 본 그런 직업 환경과 본인이 생각했던 이상적인 직업 환경이 달라서 한 3분의 1 정도의 간호학과 학생들이 본인의 전공을 포기하고 있다. 약간 이런 식으로 굉장히 예시를 구체적으로 썼어요. 물론 그 4,000시간이라던가 300시간이 확실하진 않거든요. 이렇게 정말 근거가 타당하다는 것처럼 구체적으로 예시를 제공을 하다 보니까 좋은 점수가 나왔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 전에랑 똑같이 글은 썼는데 이 예시에 있고 없고의 차이가 저는 굉장히 컸다고 생각을 해서 여러분들도 타스크 2를 쓸 때는 굉장히 구체적으로 이게 정말 사실인 것처럼 심사관이 믿을 수 있게 그렇게 쓰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어요. 또한 제가 썼던 글에서는 이제 젊은 사람들이 하는 무급 인턴이 도움이 되냐 해서 젊은 사람들이라는 뭐 young people 이 문제에 주어졌었는데요. 이 young people이라는 주어를 계속 반복하면 재미가 없기 때문에 young people을 뭐 youngster 혹은 뭐 university student 혹은 young generation 같이 다양한 유의어로 바꿔서 쓰는 것도 문장의 그런 단조로움을 없애주기 때문에 이렇게 바꿔 쓰는 거를 많이 연습을 했고 이것이 많이 도움이 됐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사실 라이팅 같은 경우에는 정말 단기간에 느는 과목도 아니고 또 많이 알고 있어야 하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에는 리딩을 공부하면서 리딩에 나온 유의어를 정리하면서 이런 표현을 점점 익히려고 노력을 했었고요. 그리고 또 사이먼 아이엘츠의 그런 모범 답안을 보면서 글의 흐름과 논리성이 어떻게 진행이 되는지 많이 예문에 익숙해져서 그런 식의 진행을 저도 쓸 수 있도록 계속 연습하는 방법을 썼습니다. 저는 그래서 아이엘츠에서 가장 자신이 없던 과목이 라이팅이었고 그렇기 때문에 학원을 선택할 때도 이 라이팅을 기준으로 선택을 하게 됐는데요.
제가 다녔던 종로 YB에는 현건쌤이 있는데 현건쌤은 소수 정예로 가르치기 때문에 항상 저희가 쓰는 라이팅 에세이를 매일매일 첨삭을 해주셨고 이것이 굉장히 저에게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왜냐면 저 같은 경우에는 워킹홀리데이만 갔다 왔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영어를 문법 관련돼서 배운 적은 학교에서 배운 게 다였거든요. 그래서 사실 구어체에 더 익숙했고 그래서 문어체는 너무 저한테 딱딱하고 어려웠는데 구어체로 글을 쓰는 저의 에세이 하나하나를 고쳐주셔서 선생님의 피드백으로 인해서 더 빨리 늘 수 있었고 그래서 더 7.0이라는 점수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만약에 라이팅 때문에 고민이시라면 그리고 IELTS 학원을 알아보신다면 종로 YB의 이경선쌤을 꼭 찾아주세요. 그래서 제가 오늘 IELTS 라이팅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은 이 라이팅의 내용이 정말 주제도 다양하고 정말 많은 단어가 쓰이기 때문에 제가 확실히 뭐 템플릿이라던가 이런 거는 알려드리지 못했어요. 그렇지만 여러분께서 궁금한 점이 있다면 댓글로 항상 남겨주시고 그러면 제가 빨리빨리 답변을 해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것은 바로 구체적인 예시 그리고 다양성을 주는 문장, 유의어까지 이렇게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서 공부를 하시면 조금 더 틀에 잡힌 그런 IELTS 라이팅을 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꼭 IELTS 라이팅에서 고득점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